안녕하세요. 농협 6급의 정승현입니다. 저와 함께 교재에 있는 문제, 이론과 문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OT 강의에서는 우리 농협 6급에서는 어떤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영역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농협 6급의 경우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리, 세 번째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보입니다.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전에는 그 영역별로 사실 예전에 있는 직무적성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어떤 하위 능력들을 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각각의 영역별로 하위 능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위 능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교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문서 이해 능력이죠. 문서 이해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문서라는 것, 단순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요거를 독해라고 알고 계십니다. 독해라고 알고 계신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공문서라든지, 그죠? 기한서, 뭐 보고서 등등등. 그 다음 뭐 이메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문서 이해 능력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죠? 자, 다만 어떤 그 상황이 좀 벌어지냐면은 공문서라든지 기한서라든지 보고서 등은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문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됐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공문서라든지 기한서, 보고서 등등등 이런 문서들은 필요 없는 말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딱 필요한 말만 들어갑니다.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요약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물어봤을 때 찾는 것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문학 지문이 들어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문학이라는 것은 좀 통칭이고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 신문기사 이런 것들 있죠. 칼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단순히 일치, 내용 일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추론하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문단 배열, 배열하는 형태도 있죠. 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독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문서라든지 기한서, 보고서 이런 내용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이 있죠. 문서 작성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 시험 보는 그 와중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지만 이 작성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은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서 작성 능력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뭘 물어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개요, 수정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입니다. 문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냐 안 돼 있냐, 기한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냐 안 돼 있냐, 보고서가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NCS 직업기초 능력 자체의 취지가 뭐냐면은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떤 NCS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더 수월하긴 하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개요나 수정 같은 경우는 비문학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나옵니다.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청취. 청취 능력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 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청취 능력,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 또 시험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 제시형으로 등장하고요. 위에 있는 문서 이해 능력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 이해 능력에는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뭐가 있냐면은 어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휘. 그 다음에 맞춤법 같은 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맞춤법이야 그러는데 잘 보십시오. 이 부서와 부서 간에 오고 가는 문서에서 그 작성했을 때, 실제 작성했을 때 맞춤법이 틀렸다라든지 아니면 양식이 좀 어긋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타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업무 협조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휘라든지 맞춤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오는 게 틀렸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죠. 됐죠?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 제시형.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얘를 좀 정리해 보면 문서 이해 능력이 뭡니까? 여기 바로 읽기입니다. 그죠? 얘가 뭐죠? 쓰기. 청취가 뭐죠? 듣기. 의사 표현이 말하기입니다. 많이 보던 건데. 초등학교 때죠. 그죠? 초등학교 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말하기, 듣기.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다 보겠다 이겁니다.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직무적성하고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초외국어 같은 경우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수리 능력이죠. 첫 번째는 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기초 계산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초 통계 능력입니다. 우선 좀 살펴본다면 기초 계산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예전에는 그 사칙연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응용 계산이라든지 경우의 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이다 라고 하면은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편차, 그죠? 그래서 어떤 통계 어떤 수치, 요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됐죠? 특히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항상 나오죠. 그죠? 응용계산도 마찬가지고. 응용계산 같은 경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준다는 거죠. 물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상황을 줍니다. 상황을 주고 거기 안에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표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표라는 게 뭐냐면은 표, 그래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주고 얼마만큼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수리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자료 해석인 거죠. 다 중요하지만 수리 능력에서는 그래도 자료 해석이 꽂힙니다. 자료 해석의 경우는 제가 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좀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택지 보고 위에서 찾으시오, 선택지 보고 위에서 찾으시오 이렇게 흘러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료 해석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총 유형을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확인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계산, 세 번째는 추론, 아니면 뭐 분석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파트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표 작성 능력입니다. 자, 우리 이 작성 능력 앞에서도 어서 봤는데요. 의사소통 능력에서 보셨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도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시험장 안에서. 실제로는 작성할 수 있겠죠. 뭐 엑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어떤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표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것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처럼 결과적으로 도표 작성 능력도 뭔가를 작성되어 있는 형태를 수정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빈칸 채우는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완성하는 형태입니다. 빈칸을 완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변환. 자료가 다 있고요. 요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료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를 주고 바꾸라고 하지는 않고 표가 주어집니다. 표가 주어지고 그 표에서 뭐 그래프로 바꾸라고 하든지 그래프로 바꾼다고 했을 때도 단위가 애초에 비율 단위였는데 뭐 비율 그래프로 바꾼다든지 실수 단위였는데 실수 단위라는 것은 억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명 이런 거였는데 이걸 비율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실수 단위인데 실수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표를 그래프화하는 겁니다.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수정 빈칸 완성입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 이거는 변환 바꿔주는 거. 됐죠? 수정, 완성, 변환. 이렇게 가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이죠. 자료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양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학습에 대한 양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죠. 형태가. 근데 요거는 자료 해석 타이틀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양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비중 자체는 얘가 조금 높다는 겁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문제 해결 능력은 앞에서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하위 능력 5개 중에 제가 4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은 4개 중에 4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위 능력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딱 2개죠. 첫 번째가 사고력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거창한데 사고력의 경우는 뭐냐면 뭔가 뭘 줍니다. 뭘 주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하고 해결하는 거. 그죠? 그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명제, 참거짓 유형. 물론 명제 자체도 나오기도 하는데 비중이 높지가 않아서요. 참거짓 유형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5명이 있는데 1명은 옳고 나머지 4명은 틀렸다. 4명이 옳고 1명이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게임. 논리게임은 중요하죠.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요합니다. 논리게임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들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어려운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래도 규칙, 어떤
풀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되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그것만 발견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 제가 앞에서도 추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상황을 주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란 얘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석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 자료에서 이거 보고 아 이건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건 분석 쪽입니다. 분석. 추론은 뭐냐면 그래? 이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저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이런 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해보니까 엄마네? 그럼 여자겠구나.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촌이네? 아 그럼 남자겠구나.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보고서 예측하는 거. 그런 것들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문제 처리.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요. 요게 이제 상황 제시형입니다. 상황 제시. 그렇죠? 사실은 그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상황 제시형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에서도 상황 제시형이 등장했고 문제 해결에서도 등장하는데 가장 꽃은 여기입니다. 상황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라.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해가 80%. 80%고 상황 제시형을 통해서 이해가 됐으면 요게 독해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게 수리 능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즉 계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좀 종합적입니다. 의사소통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자원관리라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는 직업기초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근데 자원관리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산, 그 다음에 뭐 시간,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자원관리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그죠? 어떻게 써야 효과적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귀하에게 주어진 상황인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관리 파트 문제들 중에서도 문제 해결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비용이죠, 비용. 비용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고요. 시간. 시간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적절한 시간 또는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최단 시간. 그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력 배치할 수 있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물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러려면은 스케줄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죠. 스케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나올 때는 뭐 이론적인 부분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과는 좀 거리가 먼,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는, 상황 파악됐으면 계산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되는가? 이런 건 문제 해결인 거죠. 그렇죠? 단순히 주어진 거 보고 계산하시오. 이러면 자원관리.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되는가 이러면은 문제 해결에다가 코를 딱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관리도 우리 교재에 이런 유형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정보 능력이죠. 자, 정보 능력의 경우는 역시 하위 능력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말이 조금
거창한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MS 프로그램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첫 번째 뭐 엑셀, 파워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뭐 한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프로그램. 자, 이렇게 등장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보통은 단축키를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네, 예전에 단축키 참 많이 물어봤었는데 최근엔 조금 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축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두 개 엮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MS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일치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특성이 있으니까 안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겹칩니다. 됐죠? 그래서 엑셀에서 하든 파워포인트에서 하든 워드에서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잘라내기다. 그럼 컨트롤 X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축키에서 이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요 두 부분 있죠. 요거. 이렇게. 요 둘에서. 물론 얘하고도 비교할 수 있지만 굳이 얘랑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랑 한다는 거죠. 단축키 비교를 합니다. 비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둘 다 복사하기는 컨트롤 C입니다. 둘 다 잘라내기는 컨트롤 X. 그 다음 실행 취소는 둘 다 컨트롤 Z입니다. 근데 재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재실행. 재실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했던 거를 취소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형태인 거죠.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죠? 한글은 컨트롤, 시프트, Z입니다. 이렇게 눌러야지 재실행이 되는데 워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컨트롤 Y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재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 비교해가지고 한글인데 이렇게 썼다든지 워드인데 이렇게 썼다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제가 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엑셀 같은 경우는 단축키뿐만 아니라 함수식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이고요. 이 부분은 그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좀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뭐 모니터 화면 하나 주고요. 그 모니터에서 결과치가 어떻게 되느냐 써있는 이제 모니터 안에 써있는 내용을 보고 쭉 보면서 결과치가 어떻게 되느냐 표를 참고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처리 능력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이론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하위 능력, 네 가지 주요 영역에다가 하위 능력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정보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있었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난이도의 면에서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PSAT라는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PSAT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능하다면 PSAT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유형이 똑같아서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PSAT 문제는 굉장히 양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갈고 닦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뻔한 것도 있죠. 그렇죠? 뻔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양질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PSAT, 그죠? 그건 홈페이지 그 국가고시 치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물론 답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서 문제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불어서 우리가 했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불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PSAT가 어느 정도 정복이 된 사람은 NCS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문제 이미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됐죠? 자, 그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OT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